우리 한민족은 과연 누구의 후손일까요? 그들이 어디서 왔고 왜 이 땅에 정착했는지를 묻는 이 여정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사의 중심축 자체를 뒤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물음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단군 할아버지와 고조선이라는 신화 속 이야기만을 반복하며 더 이상 그 너머의 뿌리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잊고 있던 고대의 퍼즐 조각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성경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6단, 그리고 그 자손들이 동쪽 산으로 향했다는 단 한 줄의 기록,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이 한 문장의 행방이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한반도입니다. 히브리어 문양과 유사한 고조선 유물,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아리랑의 어원, 고대 이스라엘의 통곡 의례와 닮은 한국의 장례 문화, 출애굽기의 문설주와 한국 동짓날의 팥죽 풍습까지 문화는 시대를 건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긴 기억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다고.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족의 기원, 그 뿌리가 어쩌면 셈족의 후손, 욕단의 민족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힘드시죠? 사실 저희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유물, 문헌, 문화적 유사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대 유골에서 발견된 DNA 속의 단서까지 모든 조각이 서로를 향해 조금씩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학문을 넘어 정체성과 믿음, 민족의 기억과 문화의 향방을 되묻는 아주 오래된 질문의 재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여정은 잊혀졌던 진실을 다시 밝혀내려는 한 미국 역사학자 부녀와 한국의 학자가 함께한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감동적인 탐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리아 루카스입니다. 25살 하버드 대학에서 고대 문명과 인류학을 전공한 졸업생이며 이제 막 박사과정 진학을 앞두고 있던 평범한 미국 여성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제 인생이 그렇게 평범할 거라 믿고 있었죠. 그날 아침 7시 42분, 아직 햇빛도 들지 않는 창가에 앉아 진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던 중 제 휴대폰에 울린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리아, 너 지금 시간 괜찮니?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유난히 빠르고 긴박했습니다. 고고학자이자 교수였던 제 아버지 에드워드 루카스는 평생 유물과 흙먼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연구와 실험, 과거 문명에 대한 끝없는 탐구. 그 열정은 언제나 존경스러웠지만 때론 너무 뜬금없고 현실감이 떨어졌죠.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유물인가요, 아빠? 또 사하라 사막에서 고대 병뚜껑이라도 찾으신 건가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유물이야. 그냥 유물이 아니야. 지금껏 내가 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단서일지도 몰라. 성경 속 욕단, 그 후손들이 실제로 한반도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어. 지금 한국으로 와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성경, 욕단, 동방의 산지, 그리고 한반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세 단어를 한 문장 안에서 연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역사학개론에서도, 세계 문명 지도에서도 단 한 줄도 그런 설명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빠? 이건 너무 큰 이야기잖아요. 그게 사실이면 세상의 역사가 다시 써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고 이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리아, 난 내가 이 연구에 함께해 주었으면 좋겠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유물, 문화적 유사성, 언어적 근거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진짜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야.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제 안에 박혀있던 학문적 회의주의가 이 모든 이야기를 허무맹랑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 일어나는 호기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근거림이 저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그 통화는 끝나자마자 제 비행기 예약 앱을 열게 만들었고
저는 그날 오후 3시 10분 JFK 국제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 42분의 비행, 시차 13시간. 그리고 낯선 도시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입국 심사는 단 6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짐 찾는데도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절차는 간결했고 직원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늘 느끼던 감정, 그 삐딱하고 무관심한 눈빛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뭔가 이상하게 다르다. 저는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근처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이번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 역사학자 정한결 교수님이셨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맞잡는 그 모습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리아 씨,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와 교수님께서 이 자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연구실의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고문서, 와당 조각, 히브리어 사전, 한자로 쓰인 비문들, 그리고 고조선 시대의 유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어이 그 말까지 꺼냈습니다. 성경에는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 산으로 갔다고 되어 있지. 그리고 그 이후 그들에 대한 기록은 사라졌지. 나는 지금 믿고 있어. 그들이 이곳, 바로 이 한반도에 정착했을 가능성을. 그때까지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 힘들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후손이 한민족의 조상일 수 있다니요? 저 역시 하버드에서 고대사를 전공하며 셀 수 없이 많은 문명을 공부했지만 그 어떤 교재도 이 둘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조각의 유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엔 제가 중동에서 본 적이 있던 고대 히브리 문자와 닮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문양을 따라가자 가슴이 서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뭔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서울의 호텔 창문 너머로 번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저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내가 알고 있던 역사는 거짓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단지 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 모두가 잃어버린 뿌리를 되찾는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 정한결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묘하게 축축하면서도 오래된 종이와 잉크가 섞인 듯한 향기.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고문서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도 정제된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이 공간은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물 하나하나, 문서 하나하나가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깨어나 저에게 속삭이는 듯했어요. 정한결 교수님은 하얀 면 셔츠에 연한 카키색 조끼를 걸친 차림으로 오래된 고문서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외과의사의 그것처럼 정밀하고 조심스러웠고 조용한 숨소리조차 공간의 일부분처럼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교수님은 환한 미소로 인사하셨습니다. 리아 씨,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토마스 교수님과도 이 유물에 대해 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제게 오래된 기와 조각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유물은 대동강 유역, 현재의 평양 근처에서 출토된 것으로 고조선 시대의 와당이라 불리는 기와 장식 중 하나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단순한 도안처럼 보였지만 그 문양은 제가 2년 전 요단 사막에서 발견한 히브리계 샘족의 무덤 비석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삼각형과 반원, 그 중심에 뻗어나가는 나선형 곡선. 익숙한데 낯설고 멀지만 가까운 그 도안은 제 마음 한가운데를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이 문양이 히브리어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나선형, 그리고 이 곡선. 히브리어로 엘, 즉 하나님을 뜻하는 형태와 일부 일치하죠. 고조선 유물에서 그런 요소가 발견된다는 것,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기와 조각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그 느낌을 음미했습니다. 거칠고 오래된 흙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 깃든 이야기는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교수님, 혹시 아리랑 민요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적이 있으셨죠? 어제 말씀하셨던 히브리어와의 언어적 유사성 말이에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책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전과 민속 문헌 몇 권을 꺼내 한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말, 어원상으로 볼 때 아리는 히브리어로 엘,
즉 하나님을 의미하고 랑은 함께를 뜻하는 고어로 해석됩니다. 합치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이런 가설은 꽤 오래전부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언어학 수업 시간에 배운 발음 구조의 반복과 유사성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단순히 단어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 뒤에 숨겨진 문화적 기억과 인류의 공통 유산을 담고 있다고 배운 적이 있었죠. 그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우연은 과학에서 의미 있는 패턴이 되죠. 저는 그 패턴을 찾는 중입니다. 그날 우리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저 세 사람은 특별 전시실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고조선과 초기 사만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정갈하게 보관된 유물들이었고 전시된 항아리와 토기, 비석들 사이를 걸을 때마다 제 발걸음은 무겁고도 신중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박스형 유리 안에 보관된 조선 초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시로 문양의 토기였습니다. 그 문양은 제가 1년 전 터키 아나톨리아에서 보았던 고대 수메르 토기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삼각형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나선형 패턴, 그리고 중심에 박힌 듯한 작은 점. 이는 단지 문양의 유사성만이 아닌 당시 인간들이 공유했던 시각, 언어이자 기호 체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아, 저 문양은 내가 예전에 터키에서 연구하던 그 수메르 비문과 거의 일치하지 않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오히려 이쪽이 더 정제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형태가 훨씬 현대적으로 보여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 교수님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물들은 동서양의 초기 문명 사이에 존재했던 문화적 교류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는 학계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는 주제입니다만 우리는 이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는 지점까지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대 인류학과의 유전자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설치된 실험실 내부는 낮은 조도와 차가운 공기가 뒤섞인 공간이었고 희미하게 울리는 기계 소리와 냉각장치의 저음 진동이 바닥을 따라 미세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진행 중인 연구 중 일부는 한국인과 중동계 샘족 후손들의 DNA 마커를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08개의 유전자군을 기준으로 샘족 후손 24개 샘플, 그리고 한국 내 고대 인골에서 추출한 17개의 샘플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전자 일치율이 약 6.3% 이상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보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수치는 수천 년 전 이주의 흔적이 남은 것으로 보기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디지털 화면에 뜬 염기 서열 코드, 반복되는 형광 신호, 일치 표시가 뜨는 빨간 점들. 그것들은 단순한 과학적 정보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시간 속에서 보내온 작은 증언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봄바람은 부드러웠고 도시의 불빛은 은하수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밝히려는 이 퍼즐 조각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은 떨림이었습니다. 흥분과 경외, 설렘과 의심, 모든 감정이 뒤섞인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DNA 분석 결과가 발표된 날, 아버지와 저는 연구실 한쪽의 소형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들이우는 좁은 공간, 그 안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스크린과 디지털 파일이 빼곡하게 저장된 태블릿 수십 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상하게 정적이었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종이의 까슬한 질감마저 지나치게 분명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건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닌 전 세계 역사학계와 문화학계가 정의해온 인류의 역사, 흐름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도 있는 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제 앞에 놓인 아이패드 화면 위로는 히브리 대학교의 공식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곧 영상통화 연결 버튼이 깜박였습니다. 심장이 크게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비드 클라인 박사님, 연결되었습니다.
정한결 교수님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고 진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 속에 나타난 남자의 모습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날카롭게 빛나는 안경, 매끈하게 정돈된 수염, 정적 속에 맴도는 묘한 긴장감이 그의 눈빛 하나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토마스, 오랜만이군요. 그리고 이분이 따님인가요? 박사의 눈빛은 저를 통과해가는 듯했고 그 안에 깃든 미묘한 회의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리아, 루카스입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잔잔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연구자 중 한 명으로 서 있었고 그 책임과 무게가 제 어깨를 점점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비드, 우리가 발견한 결과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어. DNA 분석에서 한국인과 샘족 후손 사이의 유전자 마커 일부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전체 108개 유전자 중 17개에서 유의미한 패턴이 확인되었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과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수준이야. 다비드 박사는 얼굴 근육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손끝으로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DNA라는 건 토마스, 시대와 대륙을 넘는 수많은 이조와 혼혈 속에서 얼마든지 유사성이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6%, 7% 그 정도 수치는 고대 혈통의 직접 증거라기보단 문명의 교차점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의 말은 차갑지만 분명했습니다. 학문은 증거로 말해야 하고 그 증거는 감정이 아닌 냉정한 논리로만 해석돼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반적 해석으로 치부하기엔 발견된 유물과 문화 요소들이 지나치게 일치하고 있어. 히브리 문자와 유사한 기와 문양, 고조선 건국 신화 속의 천손 개념, 그리고 장례 문화, 민속 민요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축으로 맞물리고 있어. 박사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느리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양과 신화는 언제든 문화적 창조와 전파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신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정신적 해석이죠.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학문이 아닌 믿음의 영역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잠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조이듯 조용히 쿵쿵 울렸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싶었던 건 이상하게도 저 자신이었습니다. 박사님, 저도 처음엔 이 가설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유물들과 문화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하고 있고 그 과정이야말로 학문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난 후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리아 씨, 당신은 젊고 열정적이군요. 그 열정은 언젠가 큰 발견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 가설은 세계사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세상의 역사관이 그렇게 쉽게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 연구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더 확실한 증거, 더 정제된 데이터, 더 정통한 분석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 교수님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숨을 고르셨고 아버지는 두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 하지만 그가 우리 연구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리아, 그는 마지막에 가능성을 인정했어.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다고.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던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적 논쟁이 아닌 역사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퍼지는 서울의 노을을 보았습니다. 그 붉은 빛이 유리창을 타고 회색 벽에 길게 내려앉는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상징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듯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쓰고 있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26분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리아,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이야. 세계가 무시하든 외면하든 진실은 항상 증거 속에 있어. 우린 그걸 꺼내기만 하면 돼. 저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은 진실을 향한 길이니까요. 며칠 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특수문헌 보관실.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오래된 문서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고 책장 사이를 흐르는 먼지 입자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요 속에 울려 퍼지는 종이 넘기는 소리,
연구원들이 교환하는 낮은 속삭임, 그리고 조심스럽게 닫히는 서류함의 철컥거림,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커다란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한결 교수님은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된 고조선 초기 문서를 꺼내어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 문서에는 단군조선의 건국설화가 기록되어 있었고 제 시선은 그 안에 한 문장에 꽂혔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백성, 하늘의 아들. 교수님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짚었습니다. 리아 씨, 이 문장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온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천손,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 단순한 신화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속에 깃든 기억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따뜻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문서 보관소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맥박이 아직도 미세하게 뛰고 있는 살아있는 기억의 창고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력해 고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인골 샘플 중 일부를 DNA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총 4구의 인골이 대상이었고 그중 1구는 기원전 3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분석에는 약 72시간이 걸릴 예정이었고 그 사이 우리는 연구 결과를 정리해 학술지 투고를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과 기대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노트북 위의 커서는 더 자주 멈췄고 손끝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유전학연구소에서 도착한 데이터 파일. 교수님은 조용히 파일을 열었고 아버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스크린을 응시하셨습니다. 화면 속에 새겨진 결과, 한국 고대 인골의 유전자 마커 중 9개가 고대 샘족 계열과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12.4%, 과거 중동 이주 집단과의 연결 가능성, 인류 이동 패턴에 남겨진 미세한 흔적.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강력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가슴 한쪽이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등을 가만히 감싸 안는 것 같은 감촉. 이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 전 해가 뜨는 쪽으로 걸어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었고 언어도 기억도 믿음도 함께 옮겨졌다는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완전한 증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로 해낸 것 같아요. 역사의 퍼즐 조각 하나를 제자리에 맞춘 것 같아요. 정 교수님도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은 여전히 회의적일 겁니다. 하지만 그 회의 속에서도 진실은 조금씩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연구 결과와 함께 발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제출했고 히브리 대학교의 다비드 박사에게도 정식으로 공유했습니다. 답시는 그로부터 정확히 3일 뒤에 도착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당신들의 연구는 놀랍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진지하게 재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부정에서 가능성으로, 단절에서 연결로 세상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서 우리의 연구를 보도했고 이어서 해외 언론들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민족, 한반도에 뿌리 내렸나, 이스라엘과 한국, 예기치 않은 혈통의 교차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연결 연구 같은 헤드라인들이 온라인을 수놓았습니다. SNS와 포럼에서도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외감을 나타냈고 어떤 이들은 회의감을 드러냈지만 모두가 이 주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는 다시 호텔의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고 도시의 불빛은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아, 내가 이 연구에 참여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리고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건 단지 한 민족의 뿌리를 찾은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닮아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도시의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지만 제 마음은 이곳
서울에 남아있을 겁니다. 아니, 이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안에 있던 낯선 감정이 이제는 제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 더 많은 유물, 더 많은 유전적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 아주 오래된 진실 하나를 발견했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물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셈족의 후손, 성경 속 욕단의 혈통이 지금 우리의 옆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건 단지 하나의 민족사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전 인류의 정체성에 새로운 문을 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리아 루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이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고대 육단의 후손이 한반도에 도착했을지 모른다는 그 가설은 너무 멀고도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유물의 문이 아리랑의 어원 수천 년 전부터 전해진 신화와 장래의 방식, 그리고 고대 인골 속 유전자의 파동까지 그 모든 퍼즐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먼 과거를 좇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살아 숨쉬던 뿌리를 다시 마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은 민족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자 세상의 모든 민족이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오래된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욕단의 후예가 동쪽으로 향했다는 기록이 바로 우리 민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한 줄의 진심이 또 다른 질문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조각은 바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